여러분, 비트코인 암호화폐죠. 이 비트코인의 광풍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격이 폭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기울기가 보면 절벽이죠. 절벽. 2021년 1월 2일입니다.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나 가나 하면 33,155.12달러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돈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비트코인 하나가 3,607만 원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야, 진짜 장난 아니죠. 지난달 16일만 하더라도 여러분, 지난달 16일 21,080만 2만 달러였습니다. 21,310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2,180만 원이요. 그런데 이게 보름 만에 3만 달러로 올라가. 3만 달러. 심지어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빗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빗썸에 3일 오후 3시 기준으로 보면 3,788만 원을 거래됐어요. 3,788만 원. 한 달 사이에 81%나 치솟은 액수입니다. 이게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상상이. 비트코인이 질주를 하니까 당연히 다른 암호화폐도 지금 계속 상승세예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요. 88만 7,538원까지 올라갔고요. 라이트코인도 15만 5,138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야, 상상을 초월할 만큼 올라갑니다. 왜 이렇게 올라갈까? 왜 이렇게 올라갈까? 이러니까요. 대부분 이야기가 팬데믹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창궐을 하니까 그에 대한 반사 이익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 전 세계가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미국만 하더라도 3조 달러 푸는 데다가 지금 9천억 달러를 더 푼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유동성이 넘치니까, 돈이 넘치니까 아 여기도 한번 투자해볼까 하고 들어간 게 암호화폐예요. 세계 증시가 폭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도 마찬가지로 폭등하고 있어요. 암호화폐도. 게다가 실질금리가 0%니 이게 뭐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금리가 0%면 돈 빌려서 계속 사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 자산시장의 큰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글로벌 금융사들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 이런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이렇게 올라가도록 기름을 부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 내가 비트코인 샀다. 이렇게 자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랑하기 시작했다. 무슨 얘기냐? 헤지펀드 튜더 인베스트먼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폴 튜더 존스라는 사람이 창업한 회사인데요. 여기는 개인 자산의 1 내지 2%를 비트코인에 투자했다. 이렇게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조지 소로스의 오른팔이라고 부르는 스탠리 드래켄밀러 여기도 마찬가지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비트코인에. 뭐 이렇게 너도 나도 투자한다고 하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죠. 게다가 글로벌 전 세계 1등 자산 운용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블랙록이에요. 블랙록. 여기에 리더라는 글로벌 채권 부분 투자 책임자가 CNBC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나 하면 전 세계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개발하고 있다. 디지털 시장에서 비트코인 결제가 이루어졌다. 앞으로 디지털 화폐는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금을 대체한다고? 이렇게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암호화폐는 제일 중요한 게 이게 거래 수단으로 되느냐의 문제잖아요. 그죠? 비트코인을 주고 내가 사과를 사 먹든 비트코인을 주고 내가 생선을 사 먹든 비트코인을 주고 내가 커피를 사 먹을 수 있다면 이게 화폐잖아요. 거래 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거래 수단이. 그러면요 이게
암호화폐가 거래수단, 즉 돈이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 이게 많이 뜨게 된 이유가 페이팔 알죠? 페이팔. 페이팔은 전 세계 3억 5천만 명의 이용자가 있습니다. 게다가 페이팔로 결제할 수 있는 가맹점이 전 세계에 2,600만 개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화폐처럼 뭔가 거래수단, 교환수단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교환수단이 됐으니까 이게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이게 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야 이거 진짜 비트코인 이제 40만 달러도 갈 거야.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스콧 미너드 구겐하임 인베스트먼트 최고 투자 책임자입니다. CIO예요.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비트코인이 40만 달러까지 오를 거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내다봤으니까 뭐 그 사람의 의견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여기에 시티은행은요. 올해 31만 8천 달러까지 오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시티은행 기관이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기관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죠? 엄청난 이야기. 사실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이 어디로 갈란지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많은 곳에서요. 페이팔처럼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쓸 수 있다면 그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최대로 많이 발굴할 수 있는 양이 2,100만 개 정도 된다고 이야기해요. 뭐 좀 더 늘린다 해봤자 2,300만 개? 다시 말해서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몇 개까지 늘릴 수 있는지는 이게 유한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달러는 찍어내면 무한하죠. 우리 원화만 하더라도 찍어내니까 무한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유한하다는 겁니다. 유한하다는 것 때문에 가치가 그만큼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40만 달러니 31만 8천 달러니 이렇게까지 나오게 되고 페이팔 같은 이런 거래 수단으로 되는 곳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가 봐서는요. 비트코인 가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암호화폐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닥터 둠이라고 하는 뉴욕대 루비니 교수,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요. 비트코인을 두고 이거 화폐도 가치 저장 수단도 아니다. 한 무리들의 사람들에 의해서 전적으로 조작되고 가격 거품만 커진 거다. 이렇게 아주 최악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 비트코인은요. 천당과 지옥을 오간 경험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지난 2017년 말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2만 달러까지 갔었어요. 그러다가 2018년 12월에는요. 이게 3,20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죠.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비트코인이 어떻게 가겠다. 이것은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다. 분명한 것은 이게 거래수단으로 계속 거래수단이 아니라 결제수단으로 이게 만약에 계속 확대된다고 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게 중앙은행하고의 경쟁에서 과연 살아날 수 있을 것인지 중앙은행도 디지털 화폐들을 만드니까 말입니다. 당장 말입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루비니 교수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차기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전 연방준비제도 미국 중앙은행의 어떤 총재라고 할 수 있죠. 자넷 옐린. 이 자넷 옐린은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비트코인에 대한 제재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기도 해요. 그만큼 이 암호화폐에 대한 것은요.
굉장히 이게 저는 부침이 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결제 수단으로 많은 곳에서 채용을 했을 때는 이게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지만, 아니 현실에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돈을 계속 내놓고 있고 그 돈으로 지금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방치하고 계속 놔둘 거다? 글쎄요. 저는 물음표라고 봅니다. 방치하지 않을 거랍니다. 뭐 물음표라기 보다는 방치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앞으로 굉장한 광풍이, 또 다른 광풍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저는 암호화폐를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또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